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심장, 올레드의 빛,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1위라는 영광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한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K-팝 한 곡이 수억 명의 심장을 뛰게 하고 드라마 한 편이 국경을 넘어 눈물을 만들고 웹툰 한 장면이 전 세계 팬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이 시대. 바로 이곳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서 있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면 이미 수십조 원의 거대한 경제 엔진이 되었고 소프트 파워로 보면 그 영향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 강국으로 거듭났는지 그 숨겨진 힘과 미래의 청사진을 만나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인 또 하나의 산업 문화 콘텐츠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천천히 상상해보세요. 밤 12시 뉴욕 타임스퀘어의 거대한 LED 스크린이 번쩍이며 K-팝 그룹의 화려한 안무가 수천 명의 행인을 멈춰 세웁니다. 파리의 작은 카페 한 구석, 20대 젊은이가 이어폰을 끼고 K-드라마 한 편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인도 뭄바이의 번잡한 거리에서는 10대 무리가 모여 아파트의 비트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 아카데미 시상식의 그 유명한 밤, 비영업권 영화인 기생충이 작품상을 포함해 사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K-팝 생태계가 다시 그래미 무대를 장악하며 골든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를 수상했습니다. 2025년 한국 문화 해외 호감도 조사 결과는 82.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K-뷰티, K-푸드, K-팝이 전 세계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죠. 이 모든 장면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유행일 리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문화의 중심축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30년이 넘는 긴 여정의 숨겨진 힘, 치열한 준비 과정, 그리고 지금 무르익어가며 동시에 새롭게 펼쳐지는 다음 챕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K는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살아 숨쉬는 현상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조용한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K 콘텐츠의 뿌리는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절망 속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던 그 시절 정부와 민간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의 기간산업입니다.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취임 직후 외환위기 극복 전략의 하나로 IT 벤처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문화산업은 부가적 산업 정도로 인식되던 시기였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죠. 2002년 겨울연가가 일본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배용준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스토리가 윤사마라는 전례 없는 신드롬을 일으켰고 일본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려들며 처음으로 한류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H.O.T가 베이징 어커힐 호텔 앞에서 3만 명의 팬을 동원해 아시아를 흔들었고 보아가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첫 국제적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했죠. 아시아권에서 좀 먹힌 문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점점 커지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파도의 전조였던 것입니다. 한국은 문화를 단순한 예술이나 취미로 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체계적으로 키웠죠.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한류 육성 정책은 문화 예산을 1998년 1,400만 달러에서 2001년 8,400만 달러로 급격히 늘렸고 이후 매년 GDP의 1.4에서 1.6% 수준을 문화 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왔습니다. 기획사들은 세계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M, JYP, YG, 하이브 등은 연습생을 3에서 7년간 혹독하게 트레이닝하며 보컬 댄스 랩 외국어 팬소통 이미지 메이킹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에피소드 길이, 감정선, 다국어 자막, 보편적 테마를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2012년 한 번의 폭풍이 먼저 몰아쳤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2012년 7월 유튜브에 공개된 그 뮤직비디오는 순식간에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말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최초로 유튜브 10억 뷰를 돌파하며 빌보드 핫백 2위까지 찍었죠. 30개국 이상 차트 1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류의 예로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돌 시스템의 정교함과는 다른 코믹하고 중독성 있는 에너지가 서구 대중을 처음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이 한 곡이 K를 아시아 콘텐츠에서 글로벌 바이럴 현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순간이었죠.
그 불꽃이 BTS의 본격 폭발을 위한 길을 닦아준 셈입니다. 그리고 2013년 당시 작은 기획사였던 빅히트에서 7명의 소년들이 데뷔했습니다. BTS 그들은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팬덤을 공동 창작 파트너로 삼아 K를 세계 브랜드로 키워 올렸습니다. BTS는 데뷔 초기엔 작은 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DNA로 빌보드 핫100에 진입한 뒤 2020년 다이너마이트는 팬데믹이라는 어둠 속에서 전 세계에 희망의 빛을 던지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에서 2026년 모든 멤버가 군 복무를 마치고 본격 컴백을 알렸습니다. 새 앨범 발표와 함께 30회 이상의 북미, 유럽, 아시아 월드 투어 계획이 공개되자 전 세계 팬덤이 다시 불타올랐죠. 정국은 아시아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스파티파이 모두 오리지널 트랙 1억 스트리밍 돌파, 지민의 후는 아이하트 라디오 베스트 K-팝송 수상, V의 윈터 어헤드는 재즈 장르 최단 5억 스트리밍, BTS는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UN 총회 연설,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으로 유니세프와 함께 36억 달러 이상 모금, 한국 경제에 미친 연간 효과만 수조 원 규모, 그들은 K를 글로벌 문화 대사관으로 승화시켰고 세계는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2019년 5월 칸 영화제 황금종 여상 비영업권 영화 최초의 쾌거, 2020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사관왕, 영화 기생충은 전 세계 박스오피스 2억 6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지하 벙커와 호화저택의 극명한 데뷔를 통해 계급 갈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그날 이후 K영화는 더 이상 아시아의 변방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비전이 할리우드의 오랜 유리천장을 산산조각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새로운 세대의 K영화 감독들이 칸, 베를린, 베니스 아카데미 무대에 서고 있어요. 디지털 혁명이 K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국경 없는 플랫폼에서 K-드라마는 폭발적으로 퍼졌죠. 오징어 게임 시즌1은 2021년 공개 직후 16억 5천만 시간 시청, 90개국 이상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시즌3로 시리즈를 완결하며 다시 글로벌 시청 기록을 경신했어요. 탑은 시즌2와 3의 악역으로 출연하며 아이돌의 연기 영역 확장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편의 K-드라마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동시 시청, 트위터 실시간 반응, 팬 커뮤니티가 국경을 초월해 하나가 되죠. K는 더 이상 지역 콘텐츠가 아닙니다. OTT 플랫폼의 최상위 킬러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K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을 넘어 웹툰은 네이버, 카카오 기반으로 글로벌 드라마, 영화 게임화되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게임 산업은 K 콘텐츠 IP를 활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예능은 피지컬백, 싱글즈 인페르노처럼 리얼리티 포맷으로 전 세계 팬덤을 형성합니다. K 뮤지컬은 브로드웨이 진출을 넘어 유럽 투어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죠. 2025에서 2026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K 아티스트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로즈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20억 뷰 최단 기록을 세우고 그래미 노미네이트, 제니의 루비 앨범이 베스트 앨범 리스트 다수 랭크, 엠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이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죠. K는 이제 초대받는 손님이 아니라 무대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열광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5년 K 콘텐츠, K푸드, K뷰티 확산 수출액은 379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도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푸드 수출 136억 달러 돌파, K뷰티 114억 달러 경신, 한류 팬 관광객은 수백만 명 규모로 음악 관광 시장만 2025년 49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BTS 한 팀으로 유발된 연간 관광객 80만 명 이상, 경제 효과 39억 달러. 한편의 드라마가 나면 화장품 패션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아이돌 한 팀이 국가 이미지를 바꿔놓습니다. 문화는 더 이상 감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산업이자 GDP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K에 열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완성도입니다. 치열한 국내 경쟁 환경에서 다듬어진 최고 수준의 제작 퀄리티와 세련된 영상미, 그리고 완벽한 사운드, 디자인, 치밀한 스토리텔링과 연기입니다. 둘째는 공감의 힘입니다. 계급과 갈등, 극한 경쟁, 가족 간의 사랑과 상처, 청춘의 좌절과 희망과 같은 현실을 숨김없이 날 것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보편적 인간 감정을 강렬하게 자극하죠. 셋째는 진정성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요소. 전통 가치와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모습이 오히려 가장 세계적이 됩니다. 가식 없고 진심 어린 표현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K 콘텐츠는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깊은 문화 코드입니다. 총과 미사일, 경제력만이 국가의 힘을 결정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곡의 노래가, 한 편의 드라마가, 한 장면의 영화가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쓰고 경제를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세계가 K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치밀한 전략, 끝없는 노력, 그리고 진짜 실력의 결실입니다. K의 시대는 이제 무르익어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동시에 더 깊고 넓은 다음 챕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산업기획 4부작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